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두 번째 강의인데요.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RIP를 라우트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라우트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제로 사용할 네트워크의 구성도인데요. 이 구성대로 패킷 트레이스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라우트 3개를 라우트 1, 라우트 2, 라우트 3 3개를 시리얼 링크를 시리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라우트에 네트워크를 스위치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하나씩 이렇게 추가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라우트의 RIP 프로토콜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 라우트하고 각각의 PC에 IP 주소는 다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을 할 때 이미 라우트의 I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IP 주소를 설정하고 나면은 각 그 인터페이스를 활성화를 no shutdown 명령어를 써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 방법을 다 이미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구성대로 패킷 트레이스에서 라우트 3개를 어, 시리얼 링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물론 라우트는 2911 모델을 그대로 썼습니다. 제1강에서 정적 라우팅 할 때 사용했던 라우트 모델을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R1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의 주소를 220.10.1.0, 그 다음에 2.0, 라우트 1과 라우트 2를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를 2.0, 그 다음에 라우트 2에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3.0, 그 다음에 라우트 2와 라우트 3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는 4.0, 그 다음에 라우트 3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는 5.0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설정하고요. 라우트 1과 라우트 3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는 6.0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인터페이스에 라우트 1에 연결되어 있는 기가빗 00,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 시리얼 001 각각 전부 다 호스트 아이디를 1번으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2에도 기가빗 00는 호스트 아이디 1번, 시리얼 링크 001도 001도 여기에 뭐를 했나요? 여기도 여기도 네트워크 IP 주소를 호스트 아이디를 여기도 1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는 호스트 아이디를 2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우트 3에도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는 호스트 아이디 2번, 물론 220.10.4.0 네트워크에서 호스트 아이디가 2번이고, 라우트 2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001이 호스트 아이디 1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미? 그리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001은 호스트 아이디 2번, 그 다음에 기가빗 인터페이스 01은 00는 기가빗 인터페이스 00는 호스트 아이디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이미 다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터페이스 기가빗 이더넷 00에는 IP 주소가 220.10.1.1,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에는 220.10.2.1, 시리얼 인터페이스 001에는 220.10.6.1 IP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2에도 지금 인터페이스가 3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IP 주소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3도 3개의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IP 주소도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PC0에도 IP 주소를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20.PC0는 20.10.1.2, PC1은 3.2, PC2는 5.2 이렇게 IP 주소를 이미 다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라우팅 테이블 여기 검사를 이 도구를 써서 검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라우팅 테이블은 현재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라우팅 테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케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3개 1.0 그죠? 1.0하고 2.0하고 6.0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는 라우팅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은 나머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을 관리자가 이렇게 손으로 스태틱 라우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RIP 프로토콜을 써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RIP는 라우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RIP는 아주 간단합니다. 각 라우트에서 이 라우트에 지금 네트워크가 3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R1 라우트에 220.10.1.0 네트워크, 그 다음 6.0 네트워크, 그 다음에 2.0 네트워크 있는데, 이 네트워크들 직접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네트워크 중에 RIP를 통해서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만 지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여시킬 네트워크. 그 지금 3개의 네트워크 있는데 3개의 네트워크 전부를 다 라우팅에 이렇게 참여를 시킬 거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여기서 내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건지를 이제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자,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서 내가 이 라우트에서 RIP를 라우팅 프로토콜로 사용할 거다 하는 걸 갖다 일단 설정을 해주고요. RIP를 쓸 거다 하는 걸 설정해주고 버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버전 2입니다. 버전 2. 그래서 버전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 2. 버전 1은 클래스풀 IC,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클래스 IP 주소를 쓸 때 만들어져서 사용하던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지금은 클래스 IP 주소는 쓰지 않고 전부 다 클래스 리스 IP 주소를 쓰기 때문에 클래스 리스 IP 주소를 사용하는 버전 2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버전 2를 쓸 거고, 그래서 RIP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트워크 지금 3개잖아요. 20.10.1.0 이렇게 하나.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 같은 거는 지정할 필요 없어요. 네트워크 이름만 지정하면 우리가 IP 주소를 설정할 때 이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가 뭔지 하는 거는 IP 주소를 설정할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 더 있죠. 10.2.0 하고 또 하나는 6.0이잖아요. 6.0 이렇게 해주면 돼요. 6.0. RIP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된다.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각 라우트가 이 지정된 네트워크로 가는 그런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웃 라우터 R2하고 R3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R2도 마찬가지입니다. R2도 여기도 똑같죠. enable 하고 configuration 모드로 가서 라우트가 사용할 라우팅 프로토콜이 RIP 프로토콜 쓸 거고 버전 2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참여시킬 네트워크 RIP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3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0 여기 지금 R2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2.0, 3.0, 4.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이 RIP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가 20.10.2.0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여기 3개 있는 거죠. 여기처럼 R2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개를 참여를 시키겠다. RIP 라우팅에. 자, 그러면은 뭐 R3는 뭐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R3를 보면은 R3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라우트 RIP 프로토콜 쓰고 버전은 2번이고 네트워크는 지금 보면은 3개 연결되어 있는데요. 4.0하고 20.10.4.0하고 그 다음에 5.0하고 그 다음에 6.0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접 6.0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R1하고 R2, R3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가는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만들어서 그거를 메시지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30초마다 한 번씩 교환해서 R2가 20.10.3.0으로 가는 네트워크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디스턴스가 0이고 그 다음에 R2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면 된다 하는 사실을 라우터 1에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라우터 1은 원래 자기는 R1은 자기가 알고 있던 디스턴스 벡터 정보는 10.1 네트워크하고 10.0 네트워크, 10.1.0 네트워크하고 10.2.0 네트워크하고 10.6.0 네트워크 3개밖에 없었는데 R2가 보내주는 정보를 가지고 20.10.3.0 그 다음에 4.0 네트워크가 R2를 통해서 가면은 된다는 사실을 R1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R2를 거쳐서 가면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R2는 이 두 개의 네트워크 3.0과 4.0에 대한 디스턴스를 0으로 알려줬지만 R1 입장에서 보면 R2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1로 이렇게 이제 R1의 라우팅 테이블에 딱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R3도 마찬가지죠. R3도 R2에서 알려주는 정보, R1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3.0으로 가는 네트워크, 1.0으로 가는 네트워크, 1.0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 이런 경로를 이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RIP 프로토콜을 써서. 자, 한번 볼까요? 라우팅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자, R1의 라우팅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1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p out sorry. 자, 볼까요? 지금 RIP를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3.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3.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20.10.2.2를 통해서 가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0 네트워크로 가려면 3.0이 이건데 그죠? 3.0 네트워크 이건데 3.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여기 20.10.2.1을 통해서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0이 그리고 2.0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으로 가려면은 4.0으로 가려면은 경로가 비용이 똑같은 경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2를 통해서 가면 되고 하나는 6.1을 통해서 가면 된다.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똑같은 경로 비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관리 거리 AD 값 지금 AD 값 120이잖아요. 120이라는 거는 저기 RIP를 통해서 만든 경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가 RIP를 통해서 만든 거리가 그 비용이 1인 그런 경로가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0 여기 보시면은 5.0 5.0도 5.0이죠. 요 5.0 어디 있죠? 5.0거 5.0 5.0 4.0으로 가는 경로는 지금 두 개가 있고, 그죠? R2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R3를 통해서 갈 수 있고 5.0으로 가는 거는 5.0 5.0 보시면 여기 6.1을 통해서 가면 되고 경로 비용은 1이다. 1이고 RIP를 통해서 120 그 관리거리 AD 값이 120인 RIP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로가 세 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RIP는 아주 간단해요. RIP에 적용할 그 라우트에서 RIP에 적용할 네트워크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라우트가 RIP를 통해서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해가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이 그 네트워크 구성이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상태를 반영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으로 이렇게 갱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링크가 바뀌거나 링크의 상태가 바뀌면은 스태틱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가 그 바뀐 경로를 이제 고려해서 새로운 라우팅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RIP를 쓰면은 그 링크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반영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으로 갱신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요 R1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요 그 5.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5.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를 가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220.10.6.2를 경유해서 5.0으로 가라.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요 링크 그 라우트 1과 라우트 3를 연결하는 요 시리얼 링크를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 링크가 바뀌었을 때, 링크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RIP가 서로 메시지를 교환해서 반영된 그 링크 상태를 반영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지 갱신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자, R1 라우트에서 다시 한번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IP 루트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 5.0으로 갈 때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었냐면 5.0으로 갈 때 여기 6.2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으로 갈 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R1과 R3를 연결하는 링크를 제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 5.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220.2 10.2.2 여기를 통해서 가라 요거 여기 그러니까 이 R2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를 통해서 가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는 120 RIP를 통해서 만든 라우팅 프로토콜을 만든 그 비용이 거리가 2로 바뀐 거죠. 그죠? 2. 왜냐? 여기 보시면은 2.0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네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그 R1에서 이
5.0 네트워크 갈 때 R3를 한 번만 거쳐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R1에서 라우터 1에서 5.0 네트워크로 가려고 그러면은 R2를 경유해서 R2를 경유하고 R3를 라우터 3를 경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링크를 두 개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 두 개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RIP가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그 홉 카운트, 홉, 홉 수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홉이 좀 두 개잖아요. 그죠? R1하고 R2 사이, R2와 R3 간의 홉. 그래서 홉 두 개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2로 바뀐 거죠. 2로 이렇게. 그죠? 이게 어, 자동적으로 링크의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자동적으로 갱신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링크를 삭제했을 때 라우팅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다른 링크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리얼 링크인데요. 시리얼 링크.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리얼 링크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라우팅을 설정할 때 네트워크 구성을 이렇게 시리얼 링크로 설정했었는데 이 시리얼 링크는 디폴트 전송 속도가요.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전송 속도가 이게 이제 보통 시리얼 링크가 그 전화 회사에서 이렇게 회선을 전화망에서 남는 회선을 이렇게 빌려 쓰는 건데 기본 전송 속도를 T1 속도를 쓰거든요. T1 전송 속도 시리얼 링크를 쓰는데 T1 시리얼 링크의 전송 속도가 얼마냐면 1.544 메가비피스. 뭐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이게 이제 속도가 느리죠. 전송 속도가 상당히 낮죠. 근데 어쨌든 시리얼 링크라면 1.544 메가비피스를 지원하는 그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링크를 전화 회사에서 빌려서 시리얼 케이블을 통해서 전화에서 제공되는 모뎀하고 라우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 대신에 T1 링크 대신에 기가빗 링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가빗 링크로. 그랬을 때 저기 기가빗 링크를 바꿨을 때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우트 1과 라우트 3를 연결하는 링크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2와 라우트 3를 연결하는 링크도 제거를 한 다음에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는가? 기가빗 이더넷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가빗 이더넷으로 1.543메가bps에서 1기가bps로 1000메가bps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 무지무지 이렇게 그 높아지죠, 그죠?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가빗 이더넷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리얼 링크에 아까 우리가 IP 주소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리얼 링크는 지금 이제 다운이 됐지만 IP 주소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시리얼 링크 IP 주소를 설정한 거를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 안 쓰니까 자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IP 주소를 설정한 거를 no IP 어드레스 오케이 소리 인터페이스를 시리얼 인터페이스 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S0000 시리얼 인터페이스 뭐였더라? 그러지 말고 IP 주소를 다른 IP 주소를 할당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쓰지 않는 IP 주소를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IP 주소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쓰지 않는 7.0을 할당하고요. 7.0. 자, 여기는 자, 다른 IP 주소. 이제 뭐 다른 네트워크에도 보고요. 8.0을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예 다른 IP 주소를 할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P 주소를 막 지우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우고 하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IP 주소를 다른 걸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터페이스 G0 1번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뭐를 할당할까요? 7.1을 이제 7.1을 할당하죠. 7.1을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25점 이걸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 셧다운, 그리고 기가빗 01 인터페이스를 활성화를 시켜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서 인터페이스의 기가빗 01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IP 어드레스를 20.10.7.15 이렇게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 셧다운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노 셧다운. 자, 이렇게 활성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기가빗 02 인터페이스에 기가빗 02번 인터페이스는 IP 주소를 뭐로 할당을 하냐면은 IP 주소를 8.2로 할당하겠습니다. 8.2. 오케이. 8.2로 할당을 해보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시키고요. 노 셧다운 하고 오케이. 됐죠? 자, 여기 라우터 2로도 가서요. 기가빗 인터페이스 G01을 IP 주소를 어드레스를 8.1로 20.10.8.1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한 거죠. 이렇게 링크를 1.544 시리얼 링크를 1000mbps 기가빗 링크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랬을 때 물론 이제 링크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RIP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교환해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겠죠, 그죠? 그래서 갱신된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될 건가? 활성화가 안 됐나요? 이렇게 G02 활성화 됐고요. G01 노 셧다운 안 했군요. 셨다. 자, 활성화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바뀐 링크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각 라우트의 IP 주소가 다 할당이 됐고요. 또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원래 지금 R1 라우터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이 RIP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였냐면은 220.10, 220.10.1.0, 그 다음에 220.10.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원래는 220.10.6.0이었잖아요. 6.0. 근데 지금 6.0 네트워크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 기가빗 01 인터페이스에 220.10.7.1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R1 라우터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220.10.6.0 네트워크 대신에 220.10.7.0 네트워크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 RIP 라우팅 입장에서 보면은 220.10.7.0 네트워크는 RIP 라우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R1 RIP 라우팅 설정할 때 참여시킬 라우트에 220.10.7.0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에 R1 라우터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참여시킬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갔어요. 라우트에 RIP를 쓰고 버전을 2를 사용하고 네트워크를 RIP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를 추가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뭘 추가하냐? 220.10.7.0 네트워크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7.0 네트워크. 7.0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R1도 R2 라우터도 마찬가지겠죠. R2 라우터도 지금 8.0 네트워크에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8.0 네트워크는 현재 RIP 라우팅에 R2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RIP를 사용하고 버전을 2를 쓰는데 네트워크를 RIP 라우팅의 네트워크 새로운 네트워크 20.10.8.0 네트워크를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R3 라우터도 마찬가지죠. 그죠? R3 라우터도 지금 새로운 네트워크가 두 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7.0하고 8.0. 그죠? 자, 옛날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서 라우터에 RIP를 적용하고 버전 2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추가하느냐? 20.10.7.0 네트워크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8.0 네트워크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각 라우트에 바뀐 그 시리얼 링크에서 기가빗 링크로 바뀐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도 다 설정이 됐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활성화도 끝났고 그리고 각 라우트에 어, 추가된 네트워크들을 RIP 라우팅에 추가시키는 그런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가빗 인터페이스, 자 보시면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000는 업 상태에 있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001은 다운 상태에 있고 그죠? 그리고 기가빗 인터페이스 두 개가 활성화됐는데 하나는 220.10.1.1이고 하나는 220.10.7.1로 IP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한번 볼까요? 기가빗 인터페이스 두 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IP 주소는 220.10.3.1, 220.10.8.1,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000가 활성화되어 있고 220.10.2.2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001은 이제 다운 상태에 있고 그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둘 다 다운 상태에 있고 기가빗 인터페이스는 세 개가 업 상태에 있는데 5.1, 7.2, 8.2 이렇게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R1 라우터에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링크 상태도 바뀌고 네트워크 연결된 네트워크도 바뀌었는데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R1라우트에서 이 220.10.3.0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가 어떻게 라우팅 테이블에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목적지가 220.10.3.0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20.10.2.2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20.10.2 여기로 가라는 거거든요. 여기 시리얼 인터페이스 여기로
여기로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220.10.8.0 네트워크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220.10.8.0으로 가는 경로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20.10.2.2로 가는 경로. 이 시리얼 라우트 2의 시리얼 000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20.7.2 여기 라우트 3에 220.7.2 기가빗 인터페이스 01 기가빗 01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있는데, 둘 다 비용은 똑같이 동일하게 1 이렇게 설정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라우트 1에서요. 이 라우트 1에서 220.10.8 네트워크 여기로 가는데요. 여기로 가는데 이 시리얼 링크 1.544 메가비트에서 시리얼 링크를 경유해서 라우트 2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거나, 그죠? 또는 뭐냐면은 기가빗 링크, 이 기가빗 링크 1000메가비트에서 기가빗 링크를 거쳐서 라우트 3를 거쳐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비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라우트, 그죠? 이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테이블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저기 1.544 메가비트에서 기가빗 링크, 저 1.544 메가비트에서 T1 이 시리얼 링크하고 1000메가비트에서 기가빗 링크를 RIP 라우팅은 동일한 비용을 가지는 경로로 본다. 왜냐하면 경로 비용이 전부 다 1이니까요. 모든 링크의 경로 비용이 1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사실 이 R1 라우터가 있잖아요. 여기 220.8, 220.10.8.0 네트워크로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전송 속도 훨씬 빠른 1000메가비트에서 기가빗 링크를 거쳐서 R3 라우터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경로를 선택해야지 정상적인 거죠. 근데 R1 라우트, RIP 라우팅 프로토콜 가지고는 그렇게 전송 속도 빠른 링크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RIP 라우팅 프로토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링크의 전송 속도가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많은 그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링크의 비용을 동일하게 이렇게 일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RIP 라우팅 프로토콜 쓰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가능하면 전송 속도 높은 링크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 링크를 통해서 패킷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RIP 라우팅을 현재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RIP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에는 OSPF 설정하는 작업으로 일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동안 설정했던 RIP 라우팅 프로토콜은 일단 나중을 위해서 저장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RIP 라우팅 2로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처음에 이 OSPF도 RIP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이제 예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 텐데, 지금 이 네트워크상에서 RIP로 설정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OSPF로 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라우터의 기존에
RIP 설정했던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건 다 지우고요. 이건 없애고,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가 RIP 설정할 때 그때 예전 네트워크 IP 주소, 어,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만 설정된 그런 어, 패킷 트레이스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오픈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하는데요. 어느 것을 하냐면은, 자, 제가 초기 파일을 하나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IP 주소만 할당이 되어 있는, 라우팅은 전혀 할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IP 주소는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죠? IP 주소는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트의 IP 주소는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라우팅 테이블은 비어 있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제외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커넥티드 1.0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2.0과 6.0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주소만 이제 할당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서 OSPF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OSPF도 설정하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OSPF는 기본적으로 각 라우터가 전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각 라우터는 어떤 라우터가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는 어떤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전체 네트워크 상태 정보, 링크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가 다 이렇게 유지를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라우터는 유니크한 그런 그 아이디를 라우터 아이디를 가져야 돼요. 구별이 가능한 라우터를 구별이 가능하기 위해서 라우터 아이디를 설정하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라우터 아이디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다운이 되지 않는 가상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각 라우터마다 하나씩 설정해 가지고 그 가상적인 인터페이스에 IP 주소 형태의 아이디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라우터 아이디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어, 가상적인 그런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라우터의 IP 주소 중에 가장 큰 IP 주소를 그 라우터의 이제 아이디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R1에 지금 IP 주소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룹백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룹백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가상적인 인터페이스를 갖다 룹백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컨피그레이션을 하고요. 여기에 이 라우트에 가상적인 룹백 인터페이스 L0, 룹백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IP 주소 형태,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부여하는 건데, 이 아이디는 그러니까 실제 IP 주소를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이디로만 쓸 거기 때문에 뭐 아무런 IP 주소를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IP 주소를, 그러니까 아이디를 룩백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1.1.1.1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이제 하고요. IP 주소 설정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룩백 주소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라우터 2에는 아이디를 룩백 주소의 아이디를 인터페이스의 룩백 주소 L0 IP 주소를 2.2.2.2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자, 라우트 3번에는 룩백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L0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3.3.3.3 이렇게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25.25.25.0 그러면은 지금 아이디가 다 다른 룻백에 있는 룻백에 할당된 IP 주소를 쓰고 지금 IP 주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다 다르죠.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라우트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라우트를 갖다 구분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각 라우트에 대해서 OSPF를 설정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뭐하고 RIP하고. 그러니까 이 RIP 라우팅에 적용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RIP에 적용할 네트워크를 지정하는데요. 네트워크를 지정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네트워크를 지정하는데 지금 R1 같으면은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3개잖아요. 네트워크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20.1.0 그 다음에 20.10.2.0 그 다음에 6.0 이렇게 3개의 네트워크를 지정하는데 이 RIP는 네트워크 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를 RIP 라우팅에 참여를 시킬 건가 말 건가 네트워크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OSPF는 그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호스트들의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어. 전부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이 네트워크 전체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만 지정하는 그 정보를 서브넷 마스크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와일드 마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일드 마스크.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일단 그 네트워크 전체를 다 이렇게 참여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전부를 다 표현할 때는 호스트 아이디를 전부 다 이런 의미에서 호스트 아이디의 호스트 아이디 비트의 모든 비트를 전부 다 1로 표시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OSPF 라우팅에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IP 주소 중에 호스트 아이디에 이 1로 세팅되어 있는 그 비트에 해당되는 모든 호스트 값들은 다 이렇게 참여를 시키게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55 하면은 모든 비트 지금 서브넷 마스크 호스트 아이디가 8비트니까 그죠? 서브넷 마스크가 24니까 호스트 아이디가 8비트잖아요. 8비트 전체가 다 이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는 다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참여를 시킬 수도 있어. 그 비트 값을 조정해서. 그래서 이 어떤 네트워크의 특정한 범위의 어떤 호스트를 지정하는 이런 이제 와일드 카드를 사실 이 OSPF에서도 쓰지만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은 그 파이어월 설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저 시스코 라우터에는 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할 때 ACL을 설정할 때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허가할 그 다음에 디나이할 그리고 호스트 범위를 갖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 범위를 나타내는 좀 더 자세한 와일드카드 마스크에 대한 어떤 설명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설정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네트워크 전체를 다 이렇게 참여를 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호스트 아이디의 모든 비트를 0,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되는 모든 바이트는 0으로 이렇게 값을 설정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OSPF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OSPF는 계층적으로 라우팅하고 에어리어로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누고 그 에어리어를 묶어서 또 이렇게 백본을 통해서 라우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OSPF가 적용될 에어리어의 어떤 번호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에어리어 구분 없이 디폴트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에어리어만 쓸 거고 그때 디폴트 에어리어 값의 번호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OSPF는 어떤 OSPF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의 일부는
일부만 반영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라우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OSPF는 그 프로세스를 이 OSPF 프로세스를 하나의 라우트에서 OSPF 프로세스 여러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만 일단 OSPF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그 OSPF 프로세스 번호를 1번으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만 이렇게 쓰는 걸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OSPF도 동일해요. 자,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OSPF도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범위를 설정하고 프로세스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만 차이가 있는데, 자, 라우터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OSPF를 쓰겠다. OSPF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SPF 프로세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OSPF 프로세스 번호는 1번으로 쓰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참여시킬 네트워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OSPF 라우팅에 참여시킬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3개잖아요. 3개 전부를 다 참여를 시키고 각각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다 참여시키겠다. 이러면은 20.10.1.0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다 참여시키겠다.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바이트를 0으로 하고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비트를 1로 하면 255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다 이 OSPF 라우팅에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에어리어는 0번 에어리어로 이렇게 설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만 좀 다르고 네트워크를 참여시킬 네트워크를 지정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RIP하고 거의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두 개가 더 있죠, 그죠? 2.0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서브넷 마스크를 24를 쓰기 때문에 24를 쓰기 때문에 호스트 아이디는 8비트고 8비트를 전부 다 1로 했을 때 255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0 있죠, 그죠? 6.0도 마찬가지로 6.0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라우트 2번도 마찬가지. 라우트 2번도 보시면은 라우트 2번도 라우트에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1번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기도 네트워크 지금 3개가 있잖아요. 20.10.2.0인데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다 참여시키고 싶다. 0에 호스트 아이디,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바이트를 0으로 하고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모든 비트를 다 1로 해서 전체 호스트를 다 참여를 시키고 에어리어는 0번 에어리어로 디폴트 값으로 0번으로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3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3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그죠? 4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여기 설정이 된 거예요. 자, 라우터 3번으로 가죠. 여기도 지금 네트워크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네트워크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3개가 있는데 라우터에 OSPF를 사용을 하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1번으로 디폴트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참여를 시키고 싶은데 4.0, 5.0, 6.0 네트워크잖아요. 20.10.4.0에 0.0.0.255 모든 호스트를 다 참여를 시키고 에어리어 값은 0번으로 설정하겠다. 자, 4.0, 5.0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20.10.5.0도 마찬가지고요. 0.0.0.255 에어리어 엠버 이렇게. 그 다음에 6.0도 마찬가지죠. 자, 6.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설정하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그 설정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은 뭐냐면 라우트가 기본적으로 이 라우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링크 상태는 RIP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링크 상태를 가지고 디스턴스 벡터를 만들고 OSPF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가지고 그 상태 정보를 모든 라우터들한테 브로드캐스팅해서 공유하고 이런 거니까 사실 처음에 초기에 설정하는 방식은 사실 이제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라우팅 프로토콜이 정보를 교환하는 그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내부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RIP는 디스턴스 벡터 정보,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고 OSPF는 링크 상태 정보로 교환하는 거.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OSPF가 다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자, R1의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쇼. show IP root. 이렇게 나왔는데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졌나 한번 봅시다. 자, 라우팅 테이블에 지금 보시면 R1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네트워크 3.0, 4.0, 5.0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자, 3.0 네트워크 한번 봅시다. 자, 3.0 네트워크 있네요. 3.0 네트워크는 어디를 통해서 가냐? 220.10.2.2 여기를 통해서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돼 있고 비용은 얼마냐? 비용은 보시면은 관리거리 AD 값은 110. 이거는 뭐 이렇게 RIP는 120이고 스태틱 라우팅 0이고 스태틱 라우팅 1이고 OSPF는 110이다. 이렇게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을 보시면 65라고 되어 있어요. 65. R1이 220.13.0까지 가는데 비용이 6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4.0으로 가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4.0 여기 있는데요. 4.0이 있는데 이 4.0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경로가 두 개가 있어요. 220점, 그러니까 경로 비용이 같은 게 두 개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220.10.2.15도 가도 되고 220.10.6.15도 가도 되는데 비용이 얼마냐? 둘 다 128이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128. 그러니까 R1에서 220.10.4.0으로 가려면은 라우트 2를 경유해서 가도 되고 라우트 3를 경유해서 가도 되는데 비용은 128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5.0 한번 볼까요? 5.0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5.0으로 가려면은 비용은 65고 220.10.6.1을 통해서 경유해서 가면 됩니다. 넥스트 오브 라우트의 IP 주소가 220.10.6.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OSPF의 비용, RIP는 비용이 링크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링크의 수. 라우트와 라우트 연결하는 링크의 수. 그러니까 그 홉의 수지, 홉. 라우트와 라우트를 연결하는 그 링크. 그게 홉 카운트거든요. 홉. 라우트를 지나서 마지막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목적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링크는 계산하지 않고 라우트와 라우트를 연결하는 그 홉수, 홉 링크의 수를 갖다 이렇게 비용으로 계산하고 그걸 갖다 이제 디스턴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비용을 계산하는가를 보시면요. 비용 계산하는 게 이제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전송 속도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낮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론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링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기준 대역폭 속도 대역폭은 이제 속도를 전송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대역폭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링크의 대역폭을 기준이 되는 대역폭에다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링크의 대역폭을 나누면은 이게 그 링크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링크의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 R1 라우트하고 R2 라우트를 연결하는 요 링크는 지금 어, 전송 속도가 아까 우리 이제 T1이라고 그랬잖아요. T1 링크라고 그랬는데 T1 링크를 쓰는데 시리얼 링크가 T1 링크를 쓰는데 T1 링크의 전송 속도가 1.544 메가비트라고 그랬잖아요. RIP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할 링크가 1.544 메가비트고 기준 대역폭은 디폴트로 뭐로 지금 정의를 해놨냐면 100메가비트, 100메가비트. 그러니까 이 T1 링크, 시리얼 링크를 지나가는 비용, 이 링크의 비용은 얼마냐면 100메가비트 나누기 1.544예요.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64가 나와요. 64 비용이 64.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우트2하고 이 스위치를 연결하는 요 링크 있잖아요. 요 링크 지금 기가빗 링크잖아요. 기가빗 링크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보시면은 이 기가빗 링크인데 실제로는 여기 이 PC 있잖아요. PC. 요 PC를 연결하는 링크는 여기 보시면 이게 PC는 어떻게 링크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PC는 사실 이거 보면은 패스트 이더넷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기가빗이지만 다른 한쪽이 패스트 이더넷 100메가빗이면 그 링크는 사실 100메가빗짜리 링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는 기가빗 링크지만 실제로는 이제 100메가빗 링크죠. 그래서 이 100메가빗 나누기 기준 대역폭이 100메가빗이고 링크의 대역폭이 100메가빗에서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요 3.0으로 가는 링크가 지금 두 개인데요. 하나는 T1 1.544 링크고 하나는 패스트 이더넷 100메가빗 링크인데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T1 링크를 지나가는 비용 64에다가 100메가빗 패스트 이더넷 링크를 지나가는 비용 1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얼마가 되냐? 이게 여기 보시면은 3.0으로 가는 비용은 그래서 65가 된다 이러네요. 65. 오케이?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4.0으로 가는 링크는 이 지금 보시면 여기 어, 그 라우트 1과 라우트 2를 연결하는 시리얼 링크 그 다음에 라우트 2에 연결되어 있는 요 시리얼 링크 두 개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544 시리얼 링크 두 개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시리얼 링크 하나의 비용이 64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링크를 지나가기 때문에 링크 비용이 128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OSPF는 RIP하고 다르게 전송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전송 속도의 링크 비용이 작아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쳐가는 링크 수가 많더라도 그 전송 속도가 빠른 링크로 연결됐으면 그 링크를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IP하고 OSPF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자, OSPF 라우팅에서 링크의 종류를 기존에 지금 R1 라우트와 R3 라우트 간의 시리얼 링크 1.544 메가비피에스 시리얼 링크에서 기가빗 이더넷 링크로 바꿨고요. R2와 R3 간에도 시리얼 링크 대신에 1.544 메가비피에스 시리얼 링크 대신에 기가빗 링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기존의 라우트 1과 라우트 2, 라우트 3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설정되어 있던 IP 주소를 보시면은 기가빗 인터페이스 01에 지금 IP 주소를 220. 보시면은 220.10.6.1을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2에도 기가빗 이더넷 0.1에 01에 220.10.4.1을 IP 주소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3에도 보시면은 시리 인터페이스에 할당했던 IP 주소를 기가빗 인터페이스 01에 220.10.6.2, 그 다음에 02에 220.10.4.2 이렇게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링크가 바뀌었을 때 링크가 시리얼 링크에서 기가빗 이더넷 링크로 바뀌었을 때 OSPF가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갱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show IP route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시면은 기존에 이 R1 라우터, R3 라우터, R2와 R3 라우터 간에도 시리얼 링크 1.5Mbps, 1.544 Mbps 시리얼 링크를 연결했을 때 R1에서 요 네트워크 20.10.3.0 네트워크로 가는 링크 비용이 65였습니다. 그죠? 65. 65였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바꿨더니 220.10.3.0 네트워크로 가는데 비용이 OSPF를 썼고요. 110 AD 값이 110이고 비용이 3으로 바뀌었어요. 65에서 3으로 바뀌었어요. 3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라우터 원래는 이게 그 다음 라우터가 뭐였냐면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라. 220.10.2.2 넥스트 라우트의 주소가 220.10.2.2였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다음 라우트 넥스트 라우트가 220.10.6.2 요 네트워크 R3의 기가빗 인터페이스 01 인터페이스로 가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경로가 이 네트워크로 갈 때 경로가 R1에서 R2로 직접 시리얼 링크를 통해서 직접 가는 대신에 R3 링크를 경유하고 R3 링크에서 다시 R2 링크로 와서 R2 라우트로 와서 R2 라우트에서 220.10.3.0 네트워크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경로. 이 경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 지금 직접 가는 이 링크가 전송 속도가 1.544 Mbps밖에 안 되거든요. 시리얼 링크를 쓰기 때문에. 대신 R3 라우터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지금 링크 두 개를 거쳐가지만 각 링크의 전송 속도가 1000Mbps, 1GBps이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이런 거죠. 비용이 3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비용이 직접 가는 건 비용이 65이기 때문에 비용이 라우터 3를 경유하는 그래서 비용이 3밖에 안 되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경로를 바꾼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보실까요? 그러면 또 하나는 나머지는 뭐 여기 보시면은 그 4.0으로 가는 이 네트워크로 가는 경우는 R3를 경유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1링크의 비용도 1이고 그 다음에 1링크 기가빗 이더넷 링크 두 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100Mbps 나누기 1000Mbps 하면 0.1이잖아요. 각각 1로 이렇게 비용을 치기 때문에 비용이 2밖에 안 되죠. 그죠? 비용이 2고 그래서 다음 라우트는 여기로 가. 여기 다음 라우트의 주소는 20.10.6.2가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SPF 같은 경우는 RIP하고 달리 전송 링크의 속도에 따라서 비용이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그래서 여러 개의 링크를 거쳐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 전송 속도가 이렇게 아주 평균 전송 속도가 높은 그래서 비용이 낮은 이런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이 되는 기준 대역폭이 사실 지금 현재 100Mbps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스트 레퍼런스 밴드위스를 뭐 예를 들어서 1GBps, 1000Mbps로 바꿀 수도 있고요. 1000Mbps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링크의 이제 링크의 비용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송 속도가 높은 그런 링크의 비용이 낮아져서 전송 속도가 높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경로 선택을 전송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IP와 OSPF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또 RIP와 OSPF가 경로 선택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